제일교포에 관한 이야기 하편입니다. 상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했던 제일교포들은 패전 후 일본의 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강제징용이란 전쟁 범죄의 증인이기 때문이죠. 상식으로 보면 그들을 일본 국민으로 완전히 귀화시켜 살게 했다면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인은 2등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전을 인정하지 않는 위정자들에게 그들은 일본인보다 못한 존재였죠. 그럼 그들을 돌려보내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을 했던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으며 그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을 왜 우리 돈을 들여서 돌려보내느냐? 라는 입장이었으니까요. 4.3 사건 때 학살을 피해서 사람들이 피난을 왔고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돌아갈 길은 요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싫든 좋든 일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교포 1세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턴자의 고생은 이제부터 시작되지요. 우리는 제일교포라고 하면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4.3을 피해온 사람들, 6.25를 피해온 사람들, 남에서 온 사람들, 북에서 온 사람들, 이 뒷돈 간의 이념 대결이 이곳에서도 번져서 특히 남북 간의 이념 대결은 여기서도 번져서 제일교포는 세력별로 크게 반목하게 되지요. 이런 재반사정은 일본 정부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다민족 국가라고 표현합니다만 일본의 우익 세력은 일본의 순수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일본인만의 영역을 만들려고 했지요. 을사오적은 잘 아시죠? 그들은 조선의 일본을 팔아치운 대가로 거액 은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돈은 확실히 거액이었지만 한 나라를 팔아치운 대가로는 많이 빈약했죠. 매국노들은 그 이상의 돈과 함께 조선의 요직을 맡기를 원했지만 조선의 총독들은 일본의 육군과 해군이 번갈아가며 맡았을 뿐 조선인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기껏해야 경찰의 관리직 정도, 정말 친일을 열심히 해야 군수, 도지사 정도였습니다. 조선인들을 잘 관리하라고 준 거죠. 기본적으로 일본 우익의 사고는 이때부터 형성된 것이며 그들에게 한국인, 중국인 등 식민지의 국민은 자신의 아래일 뿐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죠. 그러니 남의 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멋대로 바꾸라는 등, 말을 안 들으니 갑에게 수출금지를 한다는 등 아랫사람을 부리는 듯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시 돌려보죠. 일본 정부는 가뜩이나 전후 생산시설의 파괴로 인한 물자 부족이 시달리는데 패전 초기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제일교포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협의하여 북한 출신 제일조선인을 일본 적십자회의 이름으로 배에 태워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하게 됐고요. 이에 대한민국이 항의했지만 그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탑10에는 가볍게 들어갈 정도의 나라였던 데다 일본 내 불안 요소를 정리하고 싶었던 일본, 그런 일본을 활용하여 소련을 견제하고 싶었던 미국에 의해 가볍게 묵살당했죠. 하지만 일본 민간기업은 사정이 달랐죠. 군함도에서 헐값의 조선인, 중국인을 부렸다는 항목에서 알 수 있듯 당시 조선인과 중국인의 임금은 일본인보다 헐값이었습니다. 헐값으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개중에는 해방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계속 호사당하던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이런 착취와 무시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죠. 그리고 잘 바뀌지 않은 일본 사회에서 하나의 족쇄가 됩니다. 드라마에서 솔로몬 정도쯤 되면은 사실상 일본인이라고 봐도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그가 제일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큰 손이 일본인이 투자를 거두는 등 제일에겐 온갖 차별이 주어지죠. 자신이 벌이는 사업에 제일교포가 끼어드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1대 선자가 살아남기 위해 받았던 차별은 2대 모세에게선 좀 줄어들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으며 3대 솔로몬이 굴레에 얽히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선자는 정말 원통했을 겁니다. 나의 한순간의 선택이 자식들의 굴레가 된 셈이니까요. 일본 사회에서 제일교포에 대한 차별은 엄청납니다. 영화 고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풀네임, 즉 성도 밝히지 못하죠. 박치기는 그나마 유쾌하게 풀어낸 편이지만 이 영화의 묘사도 마찬가지로 가혹합니다. 제 친구, 지인들의 경우 제일이 아니라 단순히 아버지의 해외 부임으로 인해 국제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김치 냄새가 난다면서 매일같이 두들겨 맞기도 했고요. 작가가 이 책을 쓴 계기도 13세 제일교포 소년이 자살한 것이 계기였죠. 도쿄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붙어도 판사와 검사는 꿈도 못 꾸고 경찰, 소방수 등의 직업도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지원에도 불이익을 받기에 운신의 폭이 좁죠. 특히 1, 2세대 제일교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파친코, 야쿠자 등의 일본인이 기피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파친코에 대해 별 생각이 없지만 일본에서는 파친코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세금을 열심히 내고 법대로 사업해도 야쿠자, 범죄조직 비슷한 취급을 받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그들이 해야 했던 선택은 틀에 박힌 정형성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 틀에 박힌 대로 살지 않으면 차별받는 일본 사회에서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해외 사람들이 왜 한국은 과거에 연연하느냐, 왜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냐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연연하는 이유는 그 과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제일교포의 역사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일본의 국익에 필요하지 않은 한 일본에 귀화할 수 없으며 3년에 한 번씩 여권을 갱신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터전은 일본이니까요. 특히 뒷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죠. 자신이 속한 국가는 물론 일본에게도 외면당한 난민은 제일교포. 그래도 그들은 살아갑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파친코는 정말 제가 근래 본 역사 드라마 중에서 최고의 완성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역사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화법으로 한의 감정을 한국인만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서양인들마저 감동시키고 있죠. 이 작품 애플TV 독점 작품이니 애플TV를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